달큰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사가 신체 활동을 진행하려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체 활동의 어려움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5가지의 선행 연구를 조사해본 결과 참여 대상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총 956명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중 유치원 교사가 487명, 어린이집 교사는 469명이었으며 배부한 설문지 956개 중 912개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미응답 문항에 있는 설문지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87개를 제외한 825부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사가 신체 활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두 번째, 수업 준비가 번거롭다. 세 번째, 신체 활동 기구 사용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네 번째, 물리적 공간에 한계가 있다. 다섯 번째,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 여섯 번째, 체육 활동 시 유아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 일곱 번째, 교사 연수가 부족하다. 여덟 번째, 체육 활동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이 없다. 아홉 번째, 체육 활동을 즐기는 태도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나 결국 이 원인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좁혀집니다. 교사 연수가 부족하니 정보 습득에 한계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신체 활동 기구를 사용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고 번거롭기만 하고 재미가 없다. 여기까지가 각종 기관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825명의 선생님들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응답해주신 결과 내용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언급되었던 신체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적인 지식 부족이 다른 원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체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시험 문제의 답안지처럼 존재하고 있을까? 전문가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래서 그에 관한 연구를 찾아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연수 경험에 따라서 유아교사의 신체 활동 지도 실태의 차이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신체 활동의 어려움의 원인과 실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렇구나, 우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조금 솔직해보죠. 시킨 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따 당직인데 오늘 집에는 몇 시에 나갈 수 있을까? 그래, 다 자기 일로 바쁘겠지. 남의 센터까지 걱정할 여력도 관심도 없지. 나도 그랬어. 근데 그렇게 계속 관심 없으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결정하게 되고 결국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만 교육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체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적인 지식 부족, 애시당초 전문가적인 지식이라는 판타지는 없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 설문 문항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나는 잘못 없다. 다 얘네들 실수다. 그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변명을 끌어다 붙여도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백보양보해서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답안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정말 그 답안지가 신체 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연구 결과도 눈에 보입니다. 전문 지식을 갖추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마법 같은 내용을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았는데 결과는 지도 내용의 비현실성. 이 뭔 개소리야? 드래곤볼 7성을 전부 모아 이제 겨우 소원을 빌었는데 실행 가능성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고, 그 내용을 마주한 유아교사는 마치 입국컷 당한 기분으로 오지게 현타와서 매일 바깥놀이 1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깥놀이 활동 자체가 주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매일 바깥놀이를 할 수는 없죠. 하늘이 허락해준 날씨에만 밖을 나갈 수 있으니까요. 원피스와 디츠자이스를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원피스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 판타지가 신체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흰수염이 말한 그 원피스는 실제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 원피스는
이미 남이 성취해 놓은 보물 따위가 아닌 내 스스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얻은 바로 자신의 동료들이었던 거죠. 결국 전문 지식은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념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에서 말하는 신체 활동은 유아체육에서 말하는 신체 활동과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신체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이 다르죠. 유아교육에서 말하는 신체 활동으로 표현되는 용어는 몇 가지가 있어요. 동작 교육, 신체 표현, 체육 교육, 움직임 교육, 신체 활동, 체육 활동, 운동 놀이라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같죠. 움직임을 통해서 유아가 자기 표현과 창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교사는 불씨만 던져주고 유아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과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교사는 단지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교육의 키를 유아가 쥘 수 있도록 한 발 빠져주는 것이죠. 주도권은 유아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유아 체육에서 말하는 신체 활동은 기능적인 움직임의 기초를 둔 활동입니다. 따라서 운동 발달에 기초해서 체력 향상, 운동 기술을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운동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을 교사가 주도합니다. 이렇게 활동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유아교육은 수업의 키를 유아가 쥐고 있지만 유아체육은 수업의 키를 교사가 쥐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듯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유아교육은 유아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본질상 비의도적인 활동에 무게를 두는 반면 유아체육은 유아가 기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도적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죠. 물론 유아교육이라고 해서 꼭 비의도적인 활동에 무게를 두는 것도 아니고 반면 유아체육이라고만 해서 꼭 의도적인 활동에만 무게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의 중심이 그렇다는 거죠. 유아교육에서는 신체 활동을 지도할 때 자기 표현의 날개를 달아주는 관점에 치중되어 접근했을 겁니다. 기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아체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단추와 구멍이 다른데 자꾸 들어가지 않는 구멍에 억지로 단추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단추구멍에 단추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멍에 맞는 단추를 찾아야죠. 우리가 유아체육을 할 때 이것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유아체육은 운동 발달의 기초에서 접근한다. 두 번째, 그러므로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다. 신체 활동을 교사가 주도해야 하는 이유 중 기능적인 활동이기에 교사의 제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한 교실에서 일어나는 신체 활동은 10명에서 20명 정도인데 그러므로 제한된 공간에서 신체를 사용하는 동작 활동이므로 안전하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죠. 때문에 유아체육은 비교적 다른 활동에 비해 교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신체 활동을 주도하긴 하지만 유아들의 창의적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을까? 저는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